자, 두 번째로 볼 것이 법률입니다. 자, 법률도 형소법의 법원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됩니다. 자,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형소법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이 있는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을 봅니다. 그래서 형소법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법전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은 명칭을 불문하고요. 내용을 따집니다. 그 내용이 형사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면 전부 다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수사, 공소, 공판, 그리고 형집행이 들어가 있는 말들은 전부 다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법원 나와 있죠? 여기 법원이 있네요. 법원이 이제 공판을 담당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수사나 공소를 담당하고요.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죠. 그리고 소년법은 소년은 수사나 재판받을 때, 형집행을 받을 때 좀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관련된 내용도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직결심판, 그리고 여기도 법원 나와 있네요. 조세범 처벌 절차 있죠, 절차.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국민이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도 이 공판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실질적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조세범, 자, 비교할 것이 이 조세범 처벌 절차는 실질적인데 조세범 처벌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가 들어와 있다, 아니다를 가지고 비교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비교할 것이 뭐냐면, 자, 수사, 공소, 공판, 형집행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뭐래요, 정부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은 실질적 의미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 눈팅하시고, 자, 기타를 봅니다. 자, 여기 형집행 나와 있네요. 형집행법, 줄여서 형집행법이라 하는데 형집행법도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에 속합니다. 뭐 소축법은 우리 저 뒤에서 배울 거고요. 맨 끝에, 우리 책 맨 끝에 있습니다. 자, 재판할 때 소송 비용 들죠? 이런 것들 절차 관련된 부분이라서 실질적에 속합니다. 군형법에는 절차가 없죠. 형법이라 했기 때문에 형실에 관한 법률도 이제 형법 맨 끝에서 봅니다. 형소법은 아니고요. 다음, 자, 세 번째로 볼 것이 대법원 규칙인데요.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 있다 했죠. 여기 헌법 제8조에 있는데 이것은 형소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령은 될 수가 있을까? 세모입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대법원 규칙. 자,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이 대법원 규칙입니다. 자, 23년도 경찰 승진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여기 밑줄 그어놨죠. 꺽쇠, 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경찰 승진 시험에서는 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를 빼고 출제했습니다. 틀립니다. 대법원이 막 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규칙은 법률의 하위법이라서. 그래서 이 꺽쇠로 묶은 부분이 빠지면 틀린다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당연히 규칙은 형소법의 법원이 됩니다. 예로서 나오는 것이 형소규칙. 우리 자세히 배우죠?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밑에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들 배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법무부령입니다. 자, 법무부에서 발하는 명령인데 그 이제 법무부령입니다. 자, 이것이 될 수 있을까?
자,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을 규정한 법무부령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 사건 사무규칙,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이것은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을 규정한 것이라서 안 됩니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됩니다. 징수 동그라미. 징수. 자, 검찰 징수 관련된 사무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법원성이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면 사건 사무규칙, 검찰 사건 사무규칙 세모 치시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같은 내용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출제는 이 판례 나온 적도 있고 밑에 판례 나온 적도 있고 같은 판례이긴 하지만 안 된다. 정리해 두시고요. 23년도 승진, 23년도 7급 검찰 각각 전부 다 출제됐습니다. 자, 밑에 다음 페이지 사법경찰 관리도 똑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뿐이다. 그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징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서 됩니다. 왜 된다고요? 왜 대외적 구속력을 갖습니까? 국민한테 벌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원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책엔 없지만 자, 하나 좀 적어볼까요? 대통령령 관련된 법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령. 예를 들면 수사준칙규정이 있죠. 경찰시험에 꼭 나오는 수사준칙규정입니다. 줄임말입니다. 대통령령 관련된 수사준칙규정은 법원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요거 필기를 하나 해둡니다. 자, 나머지 좀 보도록 하죠. 자,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밑에 대법원 판례부터 볼까요? 대법원 판례는 세무치입니다.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왜 안 되는지.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하급심만을 기속할 뿐이야. 그 말은 신급제도 때문에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헌법재판소 판례는 인정될까? 라고 하는 것인데 헌재는 인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위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당의 조문은. 그래서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헌재 판례와 대법원 판례는 좀 달라요. 대법원 판례는 신급제도 때문에 이런 법조문이 있는 것이지 신급제도 때문에 마련된 것이므로 이것은 법 해석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나의 법 해석에 불과하다. 법 해석에 불과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그 해당 법조문을 날려버린다고요. 날려버리기 때문에 위헌 결정 맞으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법원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헌재 판례보다는 이거 지울게요. 결정이라고 바꾸세요. 헌재 결정.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앞에서 이 대법원 규칙은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교될 것이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CF 하시고 대법원 예규는 예규 배우겠지만 예규는 부인됩니다. 왜 부인되는지 원위치 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예규 나와 있죠. 예규 세무치입니다. 예규는 사법부 내부의 복무 지침에 불과합니다. 복무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성이 부인됩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관습법은 성문법이 아니라서 법원성이 부인됩니다. 그래서 기타에서 인정되는 것은 헌재밖에 없다. 헌재밖에. 나머지 대법원 예규, 관습법은 다 부인된다. 그리고 올라가서 징수된다. 징수. 나머지 안 된다. 그쵸? 징수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에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